해초숲이 형성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입니다. 또한 세 번째 마티니에 맛이 올라오죠. 신체 반응 시간이 지연돼서 동시에 과도한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35m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물 웅덩이의 깊이로 폭포 높이의 약 3분의 2에 해당됩니다. 약 40m는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빙이 허용되는 최대 깊이입니다. 또한 이 깊이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 깊이이기도 하죠. Y40는 이탈리아 파두아 지역에 있는 4성급 호텔 몬테그레토 테르메에 있는 다이빙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호텔에서 티켓을 사면 프리 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60m에서 여섯 번째 마티니를 맛보게 되는데 이는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범고래들은 보통 이 깊이에 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잠수함은 이보다 약간 더 깊은 곳에서 운항되었습니다. 약 65m에서 이탈리아의 수중 사이클리스트 비토리오 이노센테가 2008년 세계 최장 깊이에서의 수중 사이클링에 성공했습니다. 해수면 아래 70m까지 내려가면 함정하는 가장 큰 어종인 고래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마티니는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졸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93m 깊이에는 1915년 독일 유보트에 의해 아일랜드 해안에서 약 17km 떨어진 곳에 침몰한 루시타니아호의 자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배가 해저 바닥으로 침몰하는 데에는 단 18분이 걸렸는데 11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승선한 상태였죠. 사실 루시타이나호가 옆으로 누워 해저로 침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해수면 밖으로 배가 솟아올라 있을 겁니다. 이 배의 길이가 약 240m에 달하니까요. 해저 100m는 조심하지 않으면 잠수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마병 때문입니다. 가마병은 잠수부가 표면 위로 너무 빨리 올라오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압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질소가 혈액이나 조직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질소 기포가 형성되는데 이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운이 나쁘면 심각한 관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을 웅크리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통증이 말입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허버트 리치는 약 214m까지 도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아무 장비 없이 다이빙을 했다는 점이죠. 정말 단숨에 그 깊이까지 내려갔답니다. 약 100m 깊이에는 또 하나의 독특한 해양 생물인 태평양 대왕문어가 살고 있습니다. 대왕문어는 카멜레온과 유사하게 암석과 산호에 따라 몸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어는 길이가 6m에 달해 바다 괴물이 배에서 선원들을 끌어내린다는 공포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잡았는데 문어가 물을 쏘아대면 어떡하죠? 6m 길이의 문어가 공격하는 것이 된다면요? 약 108m에서는 러시아 핵 잠수함 K-141 커스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스크는 2000년 해군 훈련 중 뭔가 심각한 문제로 인해 침몰했답니다. 약 130m 깊이에서 가장 깊은 수중 결혼식이 열리며 세계 기네스 기록이 탄생했습니다. 태국에서요. 다이빙 강사인 요시다 히로유키와 산드라 스미스가 2013년 9월 30일 식을 올렸답니다. 해저 170m 지점에는 카파시아호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배는 타이타닉 생존자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죠. 불행하게도 이 영웅적인 배는 1918년 어뢰 공격으로 침몰합니다. 약광층 약 200m부터는 약광층입니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산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정말 못생긴 이 생명체는 길이가 10.7m까지 자라고 무게는
272k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뱀같이 생긴 이 물고기의 등지느러미에 비치는 붉은 빛과 튀어나온 눈을 보면 바다 괴물이 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약 300m까지 내려갑시다. 당황하지 마세요. 일본 거미개일 뿐입니다. 그게 말이죠. 사실 이 거미개는 약 3.7m 이상 자랄 수 있고 무게는 약 20kg에 육박할 수 있답니다. 다리 사이가 약 4m에 달하니 개가 필요한다면 여러분 몸 위에 올라설 수 있죠. 하지만 이 개의 거대함은 대부분이 다리입니다. 몸통은 보통 45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실은 다리 때문에 이 개가 더 공포스러운 걸까요? 나 여기서 먹기 싫어.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나 알려주세요. 여기서 먹기 약 싫어. 332m 지점은 스쿠버 다이빙으로 도달한 최대 깊이입니다. 이집트의 아메디 가브르가 2014년 성공했죠. 슈피리어 호수의 바닥에 닿으려면 약 406m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호수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에 속하며 표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어입니다. 이제 약 443m 지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이 아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넣으면 딱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약 500m 깊이는 흰 긴수염고래가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 흰 긴수염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동물입니다. 10층 건물 높이의 공포를 상상해 보았다면 그럴 필요 없이 긴 흰수염고래를 세로로 세우면 됩니다. 이 고래의 혀는 코끼리만큼이나 무겁고 심장은 차보다도 더 묵직합니다. 시끄러운 것에 대해 말해보자면 제트기 엔진 소리가 140데시벨 정도인데 이 고래 울음은 183데시벨에 달합니다. 흰 긴수염 고래의 비명 는 외곽은 1609km 떨어진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535m는 황새 펭귄이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 이 깊이에서 펭귄이나 잠수부가 경험하는 수압은 북극곰의 25cm 정도에 서 있을 때 동전에 가해지는 압력과 같습니다. 하체널, 즉 심해 이하 항로는 약 600m 깊이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래와 잡상이 장거리 운전을 사용하는 수준입니다. 해저 약 610m는 ABS로 불리는 대기압 잠수복을 입고 사람이 잠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약 700m 깊이에는 유럽 장어가 삽니다.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종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길이는 거의 1.5m나 됩니다. 해저 약 830m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세워볼 수 있겠네요. 대왕 오징어는 해수면 약 900m 아래에 삽니다. 이 오징어의 눈은 가로 21cm로 크기 원반 크기이고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징어가 죽으면 눈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죠. 암컷은 3m 더 깁니다. 이 생물의 평균 길이는 심해 거대친구인데 약 12m입니다. 대왕 오징어의 빨판은 오징어의 돌려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적인 향유고래의 공격을 받으며 대왕 오징어는 이 빨판을 사용해서 거대한 원형 모양의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매년 450만에서 800만 마리의 대왕 오징어가 향유고래들에게 잡아먹힙니다. 무광층 수면으로부터의 빛은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게다가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수압은 금성에 서 있을 때 느끼는 압력과 같습니다. 거의 즉시 으스러집니다. 약 1.1km 깊이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깊은 해저 화산을 발견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웨스트 마타입니다. 약 1.2km는 심해 음파 통로가 끝나는 깊이입니다. 치명적이고 포악하고 믿을 수 없는
없을 정도로 빠른 백상아리는 70년 이상 살 수 있는데 약 1.3km의 깊이에서도 멀쩡합니다. 이 깊이에서는 가장 깊은 잠수를 하는 파충류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거북 종류인 장수 거북입니다. 이 거북은 똑같은 물껍질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5km는 포괄어업으로 불리는 어업 기술이 사용되는 깊이입니다. 무거운 추가적인 거대한 규모로 회전면을 쓰면서 이를 벗어날 정도로 똑똑하지 못한 모든 어류를 포획하는 기술입니다. 1.6km는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최대 깊이로 물의 양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담수호입니다. 더 깊이 내려가 1.8km까지 가봅시다. 이곳은 그랜드 캐년이 수중에 있었다고 도달했고 그랜드 캐년의 최남단입니다. 먼저 약 2km에는 블랙 드래곤 피쉬가 살고 있습니다. 별로 만나기 쉽진 않으실 겁니다. 사실 이 어종은 외계인 영화에 나오는 생물체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이 생물체의 특성상 손전등 없이는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손전등을 쓰시진 말고요. 약 2.3km는 황유고래가 잠잘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 밀향고래라고도 부르는 이 고래들은 이빨이 있는 가장 큰 고래로 길이가 19m에 이릅니다. 약 3km 깊이에서는 심해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 심해 산호초는 모든 대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 3.1km 깊이는 해저 원유 시추를 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3.7km는 세계 해양의 평균 깊이입니다. 3.8km 물 밑에는 영국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가 있는데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한 후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아래 3.9km 해저에는 에어프랑스 447 기종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에어버스 A330은 2009년에 대서양에 추락했습니다. 심해 약 4km 깊이에서 무광층이 끝나고 심해가 시작됩니다. 심해에서는 수압이 가장 두렵습니다. 6.45 평방센티미터당 5.5톤에 달하는 수압이니까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생물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이 깊은 곳에는 이빨 물고기를 바이커피쉬, 아기 목류인 앵글러피쉬, 송곳니 물고기를 불리는 펜투스 피쉬 등 다양하고 이상한 형태의 생물체가 서식합니다. 약 4.6km의 깊이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 쓰레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어망은 가장 대표적인 해양 오염 물질입니다. 약 5km까지 내려가면 해저 열수공이 뜨거운 물을 뿜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색 분출구를 스모커라고도 부릅니다. 약 5.8km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난파선을 만날 수 있는 깊이입니다. SS 리오 그란데는 1941년에 남대 서양에서 침몰했고 1996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해구 약 6km에서 심해가 끝나고 해구 영역이 시작됩니다. 이 깊이의 수압은 해수면에서 느끼는 것보다 1100배 더 셉니다. 이는 사람이 보잉 747 전보제트기 50대를 들어올려야 할 때 느낄 수 있는 압력입니다. 만약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이 깊이로 이동한다면 즉시 부스러질 것입니다.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아이시스 수중 로봇은 약 6.5km 깊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약 8.2km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목격된 가장 깊은 곳입니다. 이 어종은 2014년 마리아나 해변에서 발견된 꼼치입니다. 약 10.7km는
제노피우포르라는 거대 단세포 생물이 20cm까지 자라고 편안히 서식할 수 있는 깊이입니다. 2012년 영화 어비스와 타이타닉의 제작자인 제임스 캐메런은 지구에서 가장 깊다고 알려진 곳인 챌린저 딥의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작은 잠수함을 타고 그는 해수면 아래 거의 10.9km까지 내려갔고 그곳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척박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도달한 가장 깊은 지점은 10.9km였습니다. 1960년 본 월스 자크 피카르가 심해 전투정 트리에스테오를 타고 이 믿기 힘든 깊이까지 내려갔습니다. 필요한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5시간이 걸렸지만 불행히도 그곳에서 20분만 머문 후에 돌아왔습니다. 잠수함 창문 하나가 깨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약 10.97km는 상업용 비행기 평균 비행 고도이에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내려다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바다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 내가 지금 마침내 약 11km 깊이가 바다의 맨 밑바닥입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바다의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딥이죠. 하지만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믿을 수 없이 깊은 이곳도 바다의 가장 밑바닥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챌린저 딥을 발견할 날이 올까요? 사실 누가 알겠어요? 아마도 그때쯤엔 세계 바다에 대한 더 많은 미스테리도 밝혀지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바다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아보시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 볼 용기가 있나요? 손 닦어. 이거 치우라 했더니 안 치웠네, 유준이? 어? 진짜 어떻게 된 게? 너는 요즘 따라 이상하게 더 해.